실제 모습을 보신 분은 좀 드무실 것 같은데요. 서늘한 여름밤이라는 흔치 않은 필명으로 활동을 하면서 어차피 내 마음입니다, 또 나에게 다정한 하루처럼 마음에 귀 기울이는 방법으로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으신 분인데요. 이서연 작가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유서를 써보신 적이 있나요? 손 드는 건 좀 그러니까 눈을 깜빡여 보세요. 얼마나 깜빡이나. 아마 유서를 한 번도 써보신 적이 없는 분도 있을 거고, 이미 써본 분도 있을 거고,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늘 품고 계시는 분도 있겠죠. 저는 20대 때 늘 일기장 맨 마지막 칸에 유서를 써놨었어요.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썼던 유서인데요. 지난 유서를 쓴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으므로 새 유서를 작성한다. 마지막 말도 남기지 못한 채 떠나긴 싫다. 엄마 아빠는 어른이니까 슬픔을 이겨내고 삶을 이어가기를. 이렇게 유서를 써놨던 이유는 자살할 찰나의 용기가 생겼을 때 내가 유서 안 썼는데 지금 자살해도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이 유서를 쓴 지 7년 정도 지났는데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일단 전 이제 더 이상 일기장에 일기를 쓰지 않습니다. 데스크탑에 써요. 그리고 이 일기장에는 유서가 없습니다. 제가 우울증을 겪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괜찮아지셨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어떻게 괜찮지 않았는지, 그리고 괜찮아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괜찮아졌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서늘한 여름밤이고요. 그림 일기를 그려요. 어차피 내 마음입니다. 나에게 다정한 하루를 출간했고,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서늘한 마음살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좀 오랫동안 괜찮지 않았어요. 물론 매일매일이 괴로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초중 고등학교 때 아동기 우울증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20살 이후에는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양극성 정동장애 양상을 경험했어요. 정말 괴롭더라고요. 조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걸 생각하시는데, 제가 경험한 조증은 통제할 수 없는 에너지에 의해서 기분이 들어 올려지는 거에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기분이 좀 좋잖아요. 근데 커피 10잔을 마시면 엄청 막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런 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가 계속 속에서 공회 전하는 것 같고 아주 피로하고 괴로워져요. 그렇게 모든 에너지가 바닥나고 나면 우울증 시기가 찾아옵니다. 우울증은 많이들 슬픔이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제가 경험한 우울증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더 가까웠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니까 재밌는 게 없고, 재밌는 게 없으니까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무기력해지고 굉장히 공허해지죠. 이 두 상태가 1년에 몇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면 아주 힘들어요. 조증인지 모르고 벌려놨던 일들을 우울증일 때 수습하려면 진짜 막막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아주 작은 가시가 엄지손톱 밑에 꽉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무리 빼내도 일주일간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그런 시간들이 1년에 몇 번씩 반복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고 사소한 고통이지만 아마 여러분은 1년 내내 혹은 평생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사실지도 몰라요. 이런 내가 왜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도 모르는 고통들은 인간을 너무나 쉽게 좌절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느끼는 고통이 병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릴 때 시작됐고, 그래서 저는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 인생을 끝내는 거라고 아주 논리적인 생각을 했던 거죠. 아마 우울증을 비롯한 많은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이 병과 자기 인생을 구분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내 병이구나, 내 인생이 아니고 병이구나를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제가 했던 노력들 중에 가장 어렵고 지금도 시도하고 있고 그러면서 가장 저에게 도움이 됐던 방법이에요. 그건 바로 저의 병증,
그리고 저의 일부와 화해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제 취약함, 제 우울, 불안을 제 일부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되게 재밌는 게 저는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해서 정신병리를 배우면서 이런 저의 특성들이 증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받아들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결함이 있는 사람을 수용해주거나 배려해주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를 어떤 식으로든 배려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흠이라고 생각하고 수치감을 주죠. 그래서 저도 사회에서 규정한 적절하고 좋은 모습에서 삐져나오는 저의 모습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의 어두운 면을 제 일부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마음 안에서 나 불안해, 나 지금 무기력해, 나 우울한 것 같아 라는 목소리가 올라오면 야, 그게 뭐가 중요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남들 다 힘든데 왜 너만 유난이야? 왜 그렇게 징징대? 너 그러는 거 보면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라고 저를 굉장히 비난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는 나약함, 약함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약자를 혐오하는 게 공기처럼 배어있는 것 같아요. 여성, 장애인, 난민, 노인 이런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 존엄성을 인정하지도 않죠.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직장에서 아프다고 하면 그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대리 건강관리도 본인 능력인 거 몰라요? 이러면서 나의 결함을 비난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의 결함을 비난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심리상담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만약에 친한 친구가 그랬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친한 친구가 우울해, 불안하대, 그래서 무기력하대라고 말한다면 나한테 내가 야,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말했을까요? 반대로 어떤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으면 난 그 친구랑 영 끊었을 거예요. 그만큼 무례하고 폭력적인 말을 저한테 해왔던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우울하고 취약해지고 때로 무기력해지는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기질을 타고난 게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통제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해서 저를 굉장히 많이 비난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나약한 모습을, 나약하다고 생각되는 모습을 봤을 때 비난하지 않고 인정해주기로 했어요. 그랬구나. 나 지금 너무 무기력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에너지가 없는데도 어떻게든 해내려고 아주 애를 썼구나. 기특하다. 라고 저의 힘든 모습들을 좀 보듬어 주려고 했어요. 그 노력이 제가 괜찮아지는데 가장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가 완벽하게 회복됐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완벽하게 건강해지는 건 도대체 뭐지? 싶기도 하고요. 제가 이 강연 원고를 작성할 때도 우울증의 무기력 끝에서 막 허덕이면서 작성을 했거든요. 리허설을 하는 와중에도 막 감정 기복 때문에 울다가 눈물 닦고 한 적도 있고요. 저는 앞으로도 저를 기다리고 있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울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살갗이 벗겨진 것처럼 불안해서 오들오들 떠는 밤들도 분명히 있겠죠. I'm not fine 이라고 아주 마음속으로 외치고 싶은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it's okay. 저는 이제 그 고통들이 제 인생을 끝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어떤 고통이든 제가 살아서 끝낼 거라는 걸 믿고요. 저는 몇 번이고 괜찮지 않은 순간들을 살아낼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주 힘들었다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얘기할 수 있다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서연 작가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작가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그때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셨는지 궁금해요. 실은 그게 인지적인 말이 아니라 좀 감정적인 차원에서 또 먼저 다가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해준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주는 걸 좀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요즘 사회가 점점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자기 얘기는 하고 싶어 하는데 정작 잘 들어주는 사람은 드문. 또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놓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게 내가 진짜 고민하고 있었던 거구나 하면서 오히려 그분이 자기의 어떤 해결책을 깨닫고 또 즐겁게 귀환하신 경우도 종종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막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은 자기 안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찾아가는 여정인 거죠. 그렇죠. 이사연 작가님이 오늘 또 진솔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여러분께서 이사연 작가님의 말씀과 또 공명하는 부분이 오늘 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작가님의 활동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후의 행보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